퇴직을 앞두고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의 부족이었지만 막상 퇴직 후 더 뼈아프게 다가온 건 친구들과의 관계 변화였습니다. 함께 나이 들며 수십 년을 우정을 나눴다고 믿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내 경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멀어지거나 냉담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씁쓸해졌습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들어 은퇴 후 생활의 현실과 마주하다 보니 어릴 적엔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었던 우정이 사실은 돈과 연결된 관계였다는 깨달음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돈 없는 친구는 부담스럽다는 말이 이제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정말 돈이 우정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퇴직 후에야 알았다. 친구가 아니라 돈이 우정의 중심이었다. 퇴직 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씁쓸함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랜 시간 연락을 못해서 멀어진 거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더 뼈아픈 진실입니다. 함께 나눴던 우정이 단순히 돈이라는 연결고리로 유지됐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례 1. 명절 선물 대신 손편지를 보냈을 때 50대 후반의 김 씨는 은퇴 후 줄어든 소득 때문에 매년 챙기던 친구들에게 명절 선물을 올해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써서 우정에 대한 감사와 근황을 나눴죠.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연락이 뚝 끊겼고 심지어 한 친구는 요즘 힘든 거야? 라며 동정 어린 말투로 물었습니다. 김 씨는 당황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친구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선물을 이용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사실은 경제적인 여유를 나누는 형태로 유지됐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교훈 경제적 지원이나 선물이 아니라 진심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 유대가 없어도 유지될 관계만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사례 2. 고급 식당에서 초대받지 못했을 때 박 씨는 60대 초반에 퇴직한 후 소득이 확 줄어들면서 외식비를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예전에 함께 다니던 친구 모임에서 자신만 초대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모임 장소가 고급 식당으로 바뀌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박 씨를 배제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올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배려했어라는 말을 들었지만 박 씨는 그 말이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경제적 부담 없이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이제는 박 씨의 경제력을 핑계로 자신을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순히 형편에 맞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박 씨는 우정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훈 돈이 아닌 사람 자체로 평가받는 친구 관계를 위해 내 경제적 상황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친구의 돈 자랑이 불편해질 때 최 씨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친구는 매번 만날 때마다 이번에 새로 산 차나 휴가 때 갔던 럭셔리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최 씨는 그럴 때마다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최 씨는 더 이상 친구를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그 친구를 다시 만난 최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겉으로는 풍족해 보였지만 퇴직 후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인해 상당한 대출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초라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돈 이야기를 했던 거죠. 최 씨는 이 일을 계기로 깨달았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 관계가 어긋나는 게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서로의 시각과 태도가 문제였다는 사실을요. 교훈 돈 이야기가 불편할 때는 대화를 통해 솔직하게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돈과 우정의 본질을 돌아보며 퇴직 후 친구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친구들과 어떤 태도로 관계를 이어갈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멀어졌다는 씁쓸함을 느낄 때 그건 우정의 약함을 드러낸 것이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정이 돈으로 유지되는 것 같아 보일 때 진정한 친구를 구분할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나 자신도 돈과 관계를 어떻게 연결 지어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퇴직 후의 우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더 깊고 진솔한 관계를 만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물질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에 흔들리지 않는 우정을 키우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퇴직 후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퇴직 후 우정의 진실을 마주하다 돈과 관계의 재정립. 퇴직 후 사람들은 여러 변화를 경험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는 것과 함께 인간관계가 변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돈이 미묘하게 작용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동안의 우정이 무너지는 것 같아 씁쓸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런 경험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전문가로서 이 시점을 우정을 재정립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과 관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돈의 영향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원 기반, 이롤 리소스 마이너스 베이스트 시리우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원, 즉 돈, 시간, 혹은 에너지 등 자신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자원을 친구들에게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편하게 냈던 식사비를 퇴직 후에는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친구 관계에서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균열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를 재구성하는 세 가지 방법. 1. 관계의 중심을 경험으로 이동하기. 퇴직 전 우리는 자주 경제적 자원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식사 대접이나 고가의 선물이 우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죠.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런 경제적 자원 대신 경험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관계의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자면 60대 중반의 이 씨는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자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지 않는 산책이나 공원 나들이, 무료 전시회 방문 같은 활동을 친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오히려 이런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핵심 메시지: 돈 대신 추억과 경험을 공유하세요. 물질적인 요소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함께한 경험은 오래 남습니다. 2. 경제적 격차를 대화의 주제로 삼지 않기. 퇴직 후 가장 불편한 순간 중 하나는 친구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드러나는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고급 자동차나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는 반면 자신은 생활비 절약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을 때 말이죠.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비교와 위축감을 불러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대화의 주제를 공통의 관심사로 전환하라고 조언합니다. 50대 후반의 정 씨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친구들에게 새로운 취미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독서 모임을 시작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요리 수업에 등록하면서 대화의 초점을 경제적 이슈에서 벗어나게 했죠. 그 결과 친구들과 더 깊이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핵심 메시지: 돈 이야기가 불편할 때는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대화를 나누세요. 경제적 격차를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를 분별하기.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마련입니다. 오랜 친구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50대 초반에 퇴직한 박 씨는 친구들에게 연락이 끊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안부를 묻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친구 한 명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했고, 오히려 소수의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퇴직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핵심 메시지: 퇴직 후 멀어지는 관계를 애써 붙잡기보다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세요. 돈이 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는 심리적 자세.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돈 때문에 변해버린 관계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사실 돈과 인간관계는 누구에게나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진정한 우정이란 돈이 아닌 마음과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변화하는 관계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다음의 3가지 태도를 실천해 보세요. 자신의 경제 상황을 인정하기: 친구들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멀어지는 친구도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소중한 관계에 감사하며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퇴직 후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늘어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퇴직 후 우정의 새로운 시작. 퇴직 후 우정을 둘러싼 씁쓸한 현실은 누구나 겪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찾고 돈과 상관없이 유지되는 우정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제는 친구와 돈 사이에서 고민하는 대신 관계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우정을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퇴직 후에도 사람과의 연결이 삶의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끊어졌을 때의 두려움. 우리가 평생 일하면서 쌓은 경력과 노력, 이제는 그 결실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냉혹하게 돌아옵니다. 은퇴 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까?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을까? 2억 원으로 ETF를 활용해 월 100만 원씩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달 돈 걱정 없이 편안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을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월급 대신 ETF로 월 100만 원 받기. 2억 원으로 바뀐 내 인생.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퇴 후 어떻게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입니다. 사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경제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ETF 상장 지수펀드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법입니다. 왜 ETF인가? ETF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로 여러 주식이나 채권 등을 한 번에 담은 상품입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고 펀드처럼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ETF를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ETF가 무엇인지 몰라서 시작조차 하지 않거나 그저 안전한 예금만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ETF로 월 100만 원 받게 된 이유. 나는 50대 중반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은퇴 생활을 꿈꾸었지만 한 가지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어디서 나올까? 은퇴연금은 충분할까? 여러 고민을 하던 중 ETF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특히 2억 원을 ETF에 투자하면 매달 약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1.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한 어씨. 어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한 후 60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돈을 잘 모은 것 같지만 월급을 받지 않는 생활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은퇴 후 월급이 끊기면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씨는 2억 원을 ETF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씨는 분산 투자에 신경을 써서 여러 ETF에 나누어 투자했으며 그 결과 매달 약 100만 원의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이 수익 덕분에
은퇴 후에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월급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매달 돈 걱정 없이 취미생활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면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재정적 위기를 극복한 B씨. B씨는 50대 후반에 은퇴를 한 후 처음에는 재정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퇴직금을 모아 1억 원 정도로 시작했지만 예금만으로는 이자, 수익이 너무 적어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ETF 투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1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투자 금액을 늘려 2억 원 규모의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약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점차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B씨는 ETF 덕분에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더 이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례 3 월급 대신 ETF로 안정적 수익을 올린 C씨. C씨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50대 중반에 은퇴한 그는 과거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과 일부 자산을 이용해 투자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주식 투자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ETF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고 분산 투자 효과를 가져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C씨는 2억 원을 ETF에 분산 투자한 결과 매달 약 1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수익 덕분에 그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압박 없이 생활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C씨는 ETF는 은퇴 후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ETF 투자 어떻게 시작할까? 이제 ETF가 얼마나 유용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ETF 투자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까요? 투자 목표 설정. 먼저 자신의 투자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은퇴 후 월급처럼 매달 수익을 원하신다면 월 수익을 일정하게 얻을 수 있는 ETF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 ETF는 여러 주식이나 채권을 묶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ETF에 모든 자산을 몰아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ETF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당 ETF 선택. 은퇴 후 매달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배당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 ETF는 일정한 주기로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투자와 리밸런싱. ETF는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가 유리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ETF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고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씩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통해 은퇴 후에도 편안하고 걱정 없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씨, B씨, C씨처럼 ETF를 활용해 월급처럼 들어오는 수익을 만든 사람들은 이제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길을 따라가 보세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ETF 투자, 은퇴 후 더 이상 걱정 없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법 ETF로 월 100만 원 받기.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한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걱정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월급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바로 ETF 상장 지수펀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ETF를 통해 은퇴 후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ETF.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합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위험을 줄이면서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찾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ETF는 그런 점에서 매우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ETF는 여러 주식이나 채권 등을 하나의 펀드로 묶어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분산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제공합니다. 특히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ETF를 잘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월급처럼 매달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ETF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ETF의 효과. 이제 ETF가 어떻게 실제로 유용한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ETF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유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례 1. 어시 은퇴 후 안정적인 월급처럼 ETF로 수익을 얻다. 어시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후 가장 큰 걱정은 경제적 자립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퇴직금과 저축을 예금에 넣어두었지만 그 이자, 수익은 매우 적어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시는 ETF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ETF가 여러 주식이나 채권 등을 묶어서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시는 2억 원을 ETF에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다양한 배당 ETF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약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어시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압박 없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ETF를 알게 된 덕분에 이제는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배당금을 받으면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있습니다. 사례 2. B씨 재정적 위기에서 ETF로 안정된 수익 확보. B씨는 50대 후반에 은퇴한 후 퇴직금과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예금이나 적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식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ETF를 통해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렸습니다. 특히 배당 ETF에 투자하면 매달 정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ETF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B씨는 2억 원을 ETF에 분산 투자하여 매달 약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수익 덕분에 B씨는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TF 덕분에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어요. 사례 3cc 작은 투자로도 안정적인 수익 얻기. C씨는 은퇴를 5년 앞둔 5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매달 받던 월급이 끊기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C씨는 큰 돈을 투자할 여유가 없었고 작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ETF가 작은 금액으로도 분산 투자할 수 있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씨는 1억 원을 ETF에 투자했고 매달 약 50만 원의 배당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추가로 자금을 모아 2억 원 규모로 투자 규모를 늘렸고 매달 약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C씨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며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월급 없이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은퇴 준비를 마쳤습니다. 3. ETF를 통한 은퇴 준비 방법. 이제 ETF를 어떻게 활용하여 은퇴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억 원을 ETF에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1. 투자 목표 설정. 먼저 자신의 투자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은퇴 후 매달 일정한 수익을 얻고 싶다면 그에 맞는 ETF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률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배당 ETF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2. 분산 투자. ETF는 여러 주식이나 채권을 묶어서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분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ETF에 모든 자산을 몰아서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ETF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다양한 섹터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배당 ETF 선택. 배당 ETF는 매달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배당 ETF를 선택하면 일정한 주기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월급처럼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꾸준한 투자와 리밸런싱. ETF는 장기적인 투자에 유리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투자 후에도 꾸준히 리밸런싱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투자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정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은퇴 후 자유를 얻는 길 ETF 투자. ETF는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은 ETF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월급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2억 원으로 매달 100만 원씩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여러분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시, BC, CC와 같이 ETF로 월급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 손끝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ETF 투자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준비하세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올리며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행장이었어도 소용없다. 퇴직 후 비참한 몰락을 겪은 남자의 이야기라는 조금은 충격적인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조차 퇴직 후에는 전혀 다른 인생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 어쩌면 다들 막연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언젠가 나도 은퇴할 텐데 그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퇴직한다는 건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 2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 직업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던 사람들이 퇴직 후에 극단적인 몰락을 겪었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평생 몸담았던 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랐는데 막상 은퇴하니 소득도 끊기고 사회적 지위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울감에 빠지거나 대인관계를 소홀히 해서 가족과도 서먹해지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특히 은행장 출신이면 살 날 걱정 따위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망했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사실 그분뿐 아니라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직책이 높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해 보이는 사람이건 아니건 퇴직 후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특별한 한 사람의 비극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퇴직 후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특히 아직 퇴직까지 시간이 남은 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탄탄히 하셔야 하고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삶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런 몰락을 겪는 분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무너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내가 누구였는지에 집착하다. 인간관계를 잃어버린 사례. 먼저 A씨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A씨는 한 은행에서 상무까지 지낸 분인데 퇴직하기 전까지 수십 명의 부하 직원들이 그의 지시대로 일했고 주변에서 상무님 하면서 깍듯이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본인이 버는 돈이 많으니 부인과 자녀들도 큰 소리를 잘 내지 못했죠. 늘 중요한 결정을 본인이 해왔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가정의 중심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은퇴를 하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A씨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새로 채용된 후배들이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가족들도 이전처럼 고개 숙이고 따르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이미 다 컸고 개인 생활이 바빠지면서
A씨와 대화를 점점 줄였죠. 그러다 보니 A씨는 계속해서 과거의 상무님 시절이 그리워졌고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하는 식의 말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대화를 할 때마다 A씨가 과거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져서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가 급속도로 무너졌고 은퇴 후의 외로움이 더 심해졌죠. 결국 A씨는 가족들과도 벽이 생기고 친구나 지인들과도 연락이 끊겨서 자기 혼자 속앓이를 하게 됐습니다. 돈을 적절히 모아놔서 경제적 문제는 당장 없었지만 과거 직함을 붙잡고 놓지 못한 결과가 외로운 노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내 직함, 내 지위가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오셨다면 꼭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부터라도 가족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오래 볼 친구, 이웃과 시간을 보내며 의미 있는 관계를 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호황기에 투자만 믿었다가 한 방에 무너진 사례. 다음 B씨 사례는 경제적인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B씨는 개인 투자로 꽤 큰 돈을 벌었던 적이 있었고 회사에서도 임원급으로 퇴직했어요. 50대 중반 퇴직 당시 퇴직금도 상당했고 모아둔 예금도 꽤 있었죠. 그래서 B씨는 내가 여태껏 투자로 손해본 적이 없다. 앞으로도 충분히 이만큼은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의 투자 감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시장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 잘못된 타이밍에 무리하게 큰 돈을 넣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금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미 나는 투자 전문가야 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터라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여러 분야에 얽혀 실패를 반복했고 안 되겠다 싶어 빚까지 내서 만회하려 하다가 더 크게 잃어버렸죠. 또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 방을 노리는 투기적 성향이 강해진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B씨는 결국 퇴직금이며 예금이며 거의 다 잃고 빚더미에서 허덕이며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게 됐습니다. 사실 은퇴 후 돈 문제는 모두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먼저 확보해두고 그 다음에 투자할 여력이 되는 금액으로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죠. 아무리 과거에 좋은 기록이 있었다 해도 은퇴 후에는 한 번의 실패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례. 마지막으로 C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씨는 대학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정년퇴임을 하자마자 나는 앞으로 뭘 해야 하나? 라는 공허감에 빠졌어요. 회사원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정년퇴임 절차를 밟았음에도 일상적으로 출근을 안 하게 되니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C씨가 젊었을 때부터 연구하고 강의하는 데에만 몰두했던 터라 취미나 여가 생활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극도로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 퇴직 후 자유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스스로가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든 거죠. 마치 평생을 달려온 목적이 사라진 느낌이랄까요? 초반에는 책도 읽고 여행도 가고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곧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함께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스스로 뭔가를 배우려니 조금 늦었다는 생각에 망설여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집 안에만 틀어박혀서 우울감이 심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도 단절되면서 폐쇄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C씨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은퇴 후에는 돈뿐 아니라 할 일과 취미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취미가 됐든 봉사활동이 됐든 소소한 아르바이트가 됐든 혹은 생업을 병행하는 새로운 도전이 됐든 간에 매일 아침 오늘은 뭐 하지?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무력감이나 나는 이제 쓸모없다라는 생각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맺은 말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은 은행 장급, 임원급 혹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예외 없이 겪을 수 있는 퇴직 후 몰락에 대해 사례를 3가지 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제 좀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라는 낭만적인 기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갑자기 생긴 여유 시간이 독이 되기도 하고
매일 취급되던 월급이 사라져서 자존심마저 흔들리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퇴직 후에도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 얻었던 인맥이나 사회적 지위를 뒤로하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첫째,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인간관계를 미리부터 챙겨두세요. 직함이 사라져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곁에 남아줄 수 있도록 진솔한 관계를 만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연금, 예적금 등을 만들어두고 투자에 접근하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세요. 은퇴 이후에는 한 번의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나는 뭘 하면서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보세요. 취미, 봉사, 공부, 새로운 사업, 소소한 아르바이트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일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 하는 기분 좋은 고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은퇴 후에도 삶의 활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나도 준비를 미리 해야겠구나 하는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직책에서 물러났든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은퇴했든 우리는 모두 어차피 언젠간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하시면서 나만의 인생 2막을 어떻게 꾸려갈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2억이면 충분? 50대 교수, 세계 여행 후 한국 돌아와 노후 파산 위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준비 그리고 은퇴 후 삶에 대해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흔히 퇴직 후 모아둔 목돈으로 나도 이제 떠나볼까? 인생 한번 사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2억 정도면 그래도 버틸만 하지 않을까? 라고 대충 계산해서 적지 않은 금액이라 느끼곤 하죠. 그런데 막상 정해진 수입 없이 해외에서 12년을 지내고 돌아오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이 줄어들어서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비단 누구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대 중반에 퇴직금을 모아둔 한 교수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돌아보는 내용이에요. 늘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매진했던 교수님께서 정년퇴직도 몇 년 남았고 자산도 어느 정도 쌓였다고 판단해 나도 한번 자유로운 인생을 즐겨볼까? 하며 세계 여행을 떠났는데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닌데? 싶은 순간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간혹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았더라도 한 번쯤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통해 은퇴와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 보죠. 1. 해외에서의 한도 없는 지출을 조심하라. 첫 번째 사례는 방금 언급한 50대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사연 교수님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컨설팅도 하면서 어느 정도 목돈을 모았다고 해요. 2억이면 일단 해외 나가서 12년 살면서 견문도 넓히고 여행도 제대로 해보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해외에 나가면 한국에서의 생활 패턴과 전혀 다른 지출 구조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 해외에 있으니까 새로운 곳을 가보면 무조건 즐기고 싶잖아요. 맛집도 가고 투어도 하고 교통편도 택시나 편한 교통수단을 쓰게 되고 숙소도 편한 곳을 찾다 보니 점점 지출 규모가 커진 거예요. 거기에 더해 이왕 나왔으니 못 해본 건 다 해보자는 생각으로 액티비티라든가 쇼핑 같은 곳에 아낌없이 돈을 쓴 거죠. 몇 달 굴러다니니 이미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빠져나갔고 1년 넘게 머물다 보니 2억 중 상당 부분이 소진되고 말았어요. 결국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교수님이 손에 쥔 현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그 사이에 한국의 집값이나 물가, 생활비는 점점 오르고 있었어요. 모아둔 예금도 줄고 퇴직 후 추가적인 수입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바로 구하기도 쉽지 않았죠.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바닥이 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는 늘어나는 의료비나 여러 가지 돌발 지출도 있는데 그것까지 감당이 안 되니 파산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느끼는 점은 해외로 나가는 순간 돈이 어디서 어떻게 줄어드는지 감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카드로 긁고 나중에 보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계획 없이 떠나는 세계 여행은 은퇴 이후 삶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2. 낙관적 예측이 불러온 위기. 두 번째 사례는 은퇴 전 대기업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하던 김 이사님 이야기예요. 사연 김 이사님은 연봉도 꽤 높았고 투자로 어느 정도 수익도 내봤던 터라 나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퇴직 후에 모아둔 돈 역시 2억 정도로 어차피 투자로 불릴 수 있으니 잠깐 여행 갔다 와도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현실 여행 가기 전에는 투자금이 잘 굴러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세계 경제 상황이나 주식시장 변동 같은 걸 잘 챙겨봐야 했어요. 그런데 해외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니 시차도 그렇고 인터넷 상황도 그렇고 매번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세계 금융위기 급 소식이 들리면서 주식이 폭락했는데 김 이사님은 이미 도중에 현금을 더 보충해 놓기도 했고 여행 중이라 빠른 대처를 놓친 거죠. 결국 몇 개월 만에 투자 자금이 크게 줄고 남은 목돈 중 일부는 여행 경비로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이러려고 내가 이사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돈 벌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해요. 기껏 열심히 일해서 모았는데 한 번에 큰 위기와 방심이 합쳐지면서 은퇴 이후 자금이 급속도로 날아간 거죠.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교훈은 은퇴 자금은 평생 굴려도 괜찮은 돈이 아니라 생활비로 직접 쓸 굉장히 중요한 돈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낙관적 예측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여행 중이라고 방심하다가 시장 타이밍을 놓치면 한순간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3.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한 지출. 세 번째 사례는 56세에 퇴직한 공무원 박 과장님의 이야기예요. 사연 박 과장님은 공무원으로 은퇴 후 매달 어느 정도 연금이 나올 거니까 퇴직금 2억과 연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외에서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평소 여행하고 싶었던 동남아 국가로 부부가 함께 떠났죠. 초기엔 물가가 싸서 꽤 여유롭게 지내며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으면서 이곳에 정착해도 괜찮겠다 싶었대요. 현실 그런데 부인이 갑자기 대장 관련 질환이 심해져서 큰 수술이 필요했어요. 해외 현지 병원을 가니 의료 환경이 생각만큼 좋지 않아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수술 비용, 입원 비용, 치료 비용, 재활치료비 등으로 상당한 돈이 들었습니다. 박 과장님은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믿었지만 결국 퇴직금으로 커버하기 버거울 정도로 지출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결과 해외에서 제법 썼던 생활비에 갑작스러운 수술비까지 겹치니 금세 퇴직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또 부인이 회복기에 접어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서 그 기간 동안에는 박 과장님이 또 추가적으로 병간호하느라 일도 제대로 못 구했죠. 이러니 노후 안정은커녕 우리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건강 문제예요. 은퇴 후에는 의료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고 해외에서 생길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은퇴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얼마쯤 모으면 됐겠지라고 방심했다가는 여행 한 번에 돈이 훅 사라지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려서 노후 파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외여행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만 있어라라는 건 전혀 아니에요. 다만 여행할 때도 재무 설계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유사시에 병원은 어디를 이용할지, 정기적인 수입 없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유지할지, 심지어 환율 변동까지 고려하면 어떨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여행이 끝나자마자 예상치 못한 노후 파산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금과 투자 자산 관리를 위해 해외에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체크할 수 있도록 앱이나 금융사 홈페이지 자동 알림 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해요. 특히 투자형 자산이 있다면 단순히 나는 원래 투자 잘하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방심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믿을 만한 금융 전문가에게 일정 부분 맡겨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게 필요한 만큼의 노후 자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본인들이 구상한 은퇴 후 생활비보다 1.5배에서 2배는 더 든다고 해요. 예상보다 오래 살 수도 있고 예상보다 더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마무리하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나 한 번쯤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인생을 보상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보상이 잠깐의 여행 후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으로 끝나선 안 되겠죠. 2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소박한 기대가 잘못된 재무 설계와 과도한 낙관으로 인해 파산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 같은 돌발 상황도 늘 준비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행은 분명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멋진 경험이에요. 하지만 은퇴 후라면 더더욱 안정적인 수입 구조와 자산 관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는 플랜 B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퇴직금을 모아둔 50대, 60대 분들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도 한 번은 떠나보고 싶어? 라는 꿈을 꾸고 계실 거예요. 꿈을 이루는 건 찬성입니다. 다만 그 꿈이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냉정하게 따져보고 조금만 더 미리 대비했으면 해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구나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은퇴 후 삶이 행복한 자유를 누리는 시기가 될지 끝없는 근심을 안고 사는 시기가 될지는 내 준비와 선택에 달려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손익 계산부터 투자 전략, 보험 설계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만큼의 여유를 유지하면서도 삶의 안전망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황금기를 놓치지 않도록 같이 힘내보자고요.